검찰은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남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. 여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.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. 예.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사용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삭제된 자료들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를 하는데 이 잠금 장치 하나를 못 풉니까? 그러니까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요, 이 보안 기술도 역시 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고인의 휴대전화는요, 이 비교적 최신 아이폰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고인이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이 아닌 이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6자리 비밀번호로 잠금 장치를 해놨을 경우에 이것을 풀려면 이 산술적으로 560억 번이 넘게 암호 대입을 시도해야 합니다. 예. 자, 지문 인식 역시요, 이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, 이 얼굴 인식은 이 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만약 휴대전화가 일단 한번 꺼졌었다면 이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이 아닌 반드시 암호를 넣어야 합니다. 자, 그런데 아이폰이라고 하면 제조사가 미국의 애플사 아닙니까? 예. 이 제조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애플사가요,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앞서서 애플사는 2015년 미국 LA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과 2017년 텍사스 침례그 총기 난사 사건 때 이 범인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달라는 FBI의 협조 요청과 이 법원의 FBI를 도와라 이러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? 다른 방법은요,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정보 보안 업체 셀레브라이트입니다. 자, 이 업체는요, 2015년 LA 총기 난사 사건 때 FBI의 의뢰를 받아서 이 범인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자, 일단 우리나라 기술로는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업체를 찾을 가능성이 크겠죠.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기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. 그럼 아직 이 업체와 접촉을 안 했다면 상당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아이폰 말고 다른 휴대전화는 그럼 어떻습니까? 일단 아이폰은요, 이 접근성 대신 이 보안성을 강조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국내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는요, 앱을 다운받거나 사이트에 들어가기 편한 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운영체제입니다. 자, 두 운영체계가 다 장단점이 있지만 만약 고인의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체제의 기계였다면 이 포렌식 진행을 위한 잠금 해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지금도 검경 갈등이 심각한데 암호 풀고 나면 검경 갈등이 더 본격적으로 첨예해질 수도 있겠군요. 예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